안철수 대 금태섭 TV토론 결국 합니다. 자, 선거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당초 어제 예정했다가 취소를 했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얘기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지금 키워드 본 것처럼 결국에는 TV토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TV토론이 결국에는 무산이 되면서 이게 야권 단일화 전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실무 협상을 다시 진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토론회 무산 하루 만에 다시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오는 18일에 예정이 되어 18일에요? 있는데요. 네, 두 측이 실무 협상을 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초에 이 안철수 대표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를 원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완전 자유토론 방식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결국에는 좀 절충안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 18일에 열리는 이 첫 토론회, 이 토론회는 모두 발언과 사회자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렇게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자유토론 40분,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회자 질문이라는 건 공통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하는 거고 주도권 토론은 토론 주제를 2개씩 선정을 해서 각각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40분 자유토론은 정책과 정치 분야로 한정을 해서 이 형식 없이 진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또 두 후보는 원래 2차 토론 25일 날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일정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해서 2차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형식도 좀 갖추고 금태섭 네. 전 의원이 주장했던 자유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충안이 이루어진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결국 다시 토론회는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를 겨냥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팀플레이로 이루어지는 4월 보궐선거 필승 전략입니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 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랬던 김종인 위원장, 반면 금태섭 전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상반된 반응, 윤 의원님, 금 전 의원은 되고 안 대표는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이런가 보다 제가 보기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선입견 이런 게 좀 강하게 씌워져 있는 거 아닌가. 예전부터 계속하던 발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 그동안에 쭉 내놓은 김종인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도 그 전에 더 씌워져 있는 선입견이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서 서울시장 출마 운운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판을 딱 흔들고 나서 한번 찾아갔죠. 네. 그러나 그 찾아가고 나서도 오히려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냉랭한 모습을 계속 견지를 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금태섭 의원 전 의원을 더 김종인 대표가 선호한다. 이거 뭐 있을 수 없죠. 뭐 당도 다르고 오히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3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이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야권 단일화라는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라는 게 흥행에 상당히 기폭제가 될 거다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단일화가 안 된다는 쪽에 계속 저도 한 표를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저는 안철수 대표의 돌출 행동이 이번 금태섭 전 의원과의 이 토론, TV 토론을 가지고 삐걱거렸듯이 앞으로도 또 몇 차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는 끝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 그리고 나머지 군소 후보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맞는지 계속 지켜보죠. 자, 이런 가운데요. 안철수 대표는 왕년의 챔피언이죠. 장정구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두 사람이 인연이 있는 사이인가요?
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왕년에 뽀글 파마를 유행시키며 핵주먹을 날린 장정구 전 권투 선수를 만났습니다. 정치인과 권투 선수의 만남 다소 어색해 보이는데요. 일단 권투 장갑은 서로가 꼈습니다. 네. 안 대표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실내 체육 시절 고충을 딛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권투는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된다. 그러면서 주먹구구식 집행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장정구 선수, 안철수 대표와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2017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권투 장갑까지 끼고 퍼포먼스를 보이는 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과연 이 부분이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윤정 기자. 네. 어때요? 영향이 좀 있어요?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 13일에서 14일, 그러니까 어떤 설 민심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지지율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박영선 전 장관의 지지율 32.2%고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23.3%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8.9%포인트거든요. 네. 오차 범위 밖으로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우상호 민주당 후보, 오세훈 후보 순이었는데요. 네. 단순히 산술적으로 만약에 야권 주자들의 지지도를 모두 더하는 경우에는 이 여권 주자들의 지지도의 합보다는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야권 단일화에 합의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박영선 전 장관을 앞서거나 접전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단일화가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 고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9.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요.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은 43.1%여서 야당의 힘을 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 안철수 이 대표 관련해서요. 어제 방송에서 저희 패널 중에 한 명이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발언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특히 안철수 대표하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설전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을 통해 안철수 대표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두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안철수 대표 양반 말투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네. 강인함을 내세우기 위해 눈썹 문신을 한 효과가 이제야 드러나는 걸까요? 안철수 대표가 우상호 의원을 향해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안철수 대표 우상호 의원이 말한 박원순은 내게 혁신의 롤모델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우상호 의원을 정신 나간 후보다 그러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나는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철새 정치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하면서 가장 나쁜 정치 행위가 이당 저당 오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철새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참 당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새 정치 하신다는 분 치고는 너무 당적을 자주 바꾼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어쨌든 이 당적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좋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발언이 상당히 좀 세고 가시가 많이 돋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요. 어제 첫 번째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요. 박형준 예비 후보 그리고 이현주 예비 후보 간의 난타전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안으로 바다 이야기를 인해서 왜 거기서 바다 꺼내십니까? 이야기가 경품용 그거 상품권의 자체가 발행이 가능하게 지금 됐고요.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이현주 후보가 아니, 왜 그런 제 말이-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제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다 끝나고 그것은 나서 말씀을 하세요. 다 끝나고 나서. MB 정권의 뭐 제가 실세였다는 것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왜 왜냐하면 문제가 저는 됩니까? 과거 정권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과거 정권의 책임을 변명하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이현주 후보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2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셨잖아요. 앞장은 그리고 아니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죠. 네. 여당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특이하게 이제 토론 끝날 때마다 네. 그 시민하고 당원 1,000명 통해서 누가 토론 잘했냐 이렇게 네.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TV 토론에서는 박형준 예비 후보가 이제 1등을 했던데 네, 맞습니다. 이현주 예비 후보 그럼 이에 대해 반응 없어요? 네, 반응 즉각 나타냈습니다. 즉각 나타냈어요? 네, 저 토론회에서 바다 이야기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현주 후보는 토론에서 이 박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사행성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실형을 살았는데 그 현재 이 사람이 캠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격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 시간이 부족했는지 토론이 끝난 직후에 SNS를 올려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섰습니다. 이 사행성 업체를 돕다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박 후보의 선거 참모라면서 박 후보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 SNS를 통해서 다시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해당 직원이 토론과 그리고 SNS에서 실명이 언급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줬다. 그러면서 저도 그가 몰래 한 일이 괘씸해서 10년 가까이 연락을 두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면서 법적 대가를 치는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평생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이 막말과 비방전, 과연 선거의 볼거리일까요?